1972년 7월 단자기 최초 비행, 1973년 7월 복자기 최초 비행, 1974년 11월 해당기종 최초 미 공군의 인도, 1976년 1월 전투 비행대의 전력화. 야, 그러니까 최초 비행은 물론이고 1호기의 공군 납품이 이미 50년이 넘은 미국의 전투기가 있습니다. 뭐 이미 퇴역했냐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 30년은 더 하늘을 누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무기체계는 맥도날드 더글라스의 F-15 이글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F-15 이글은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설계한 미국의 공중우세 전투기입니다. F-15에 대한 미국의 고민은 미 전투기 역사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전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특히 주목했던 것은 F-4 팬텀이 베트남전에서 소련군의 미그-21 같은 전투기에 밀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은 전투기의 공중전에서의 우세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1960년대 초반 무조건 다 같이 써를 외치면서 국방경영 효율화를 추진했던 로버트 맥나마라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도 같이 쓸 수 있는 항공기를 개발하라고 지시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F-111입니다. 물론 F-111은 공군의 중거리 차단 역할과 해군을 위한 장거리 요격 임무를 할 수는 있었지만 공중 우세를 달성할 수는 없었죠. 미국이 고민을 거듭하던 사이 1967년 7월 소련은 모스크바 인근 도모데도보 비행장에서 열린 모스크바 에어쇼에서 미그-25를 공개했습니다. 소련이 공개한 미그-25는 극한의 기동성을 위해 제작된 전투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개의 엔진과 엄청나게 넓은 날개폭, 또 두 개의 꼬리 날개 등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미국이 위기의식을 갖기에 충분했죠. 또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여서 미국은 당연하게 새로운 레이더와 무기 시스템, 첨단 경량 소재를 사용했을 거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후 공개된 성능 기록은 미국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그-25는 1967년 10월 500km 구간에서 시속 2981.5km를 기록했고요. 높이로는 11만 5천 피트, 즉 3만 5천 미터를 넘어선 최초의 항공기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1976년 미국이 그토록 궁금했던 이 미그-25의 실체를 확인했을 때는 그저 헛웃음밖에 안 나왔지만 말이죠. 1976년 9월 소련 공군 소속 빅토르 벨렌코 중위는 소련 극동 공군 기지에서 미그-25를 타고 일본의 민간공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10년 이상 배에 가려져 있던 이 전투기를 샅샅이 조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셈이었죠. 확인 결과 크기와 외관은 F-15와 거의 비슷했지만 내용은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체 대부분은 무거운 니켈 강철 합금으로 제작돼 F-15에 비해 무게가 거의 2배에 달했고요. 큰 날개는 민첩성을 위한 설계가 아니라 단순히 이 무거운 기체를 이륙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도 확인됐죠. 또 엄청난 무게로 인해 4.5G로밖에 기동할 수 없었고 전투 반경도 300km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항공 전자장비는 오래된 진공관을 사용했고 레이더는 하향 감시 기능이 부족했다는 것도 밝혀졌죠. 소련에 대한 과대평가는 아주 멋진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1968년 9월 미 공군은 주요 항공기 제작사에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공군은 공대공 역할을 위해 최대 이륙 중량이 4만 파운드, 즉 18톤이고 최대 속도는 마하 2.5, 임무 중량에서 추력대 중량 비율이 1대1인 쌍발 엔진의 단자 전투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여러 회사 중 4개의 회사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미 공군은 1969년 12월 맥도날드 더글라스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미 공군은 홈페이지에 F-15 이글은 공군이 전장에서 공중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천후 전투기이며 극도로 기동성이 뛰어난 전술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전례 없는 기동성과 가속도, 범위, 무기 및 항공 전자 장비의 혼합을 통해 이를 달성했다고 자랑합니다. F-15 이글은 길이 19.44m, 높이 5.6m, 날개 길이 13m, 무게 14.37톤의 중대형 기체로 프레드 휘트니사의 F-110 PW100, 220 또는 229 터보팬 엔진 2기를 장착했습니다. 기체 소재는 소련의 미그-25와 달리 알루미늄 37.3%, 벌집 구조 29.2%, 티타늄 25.8%, 복합 소재와 섬유율이 2% 등 다양한 소재와 구조 설계를 통해 무게를 대폭 줄였습니다. 기체 수명은 4,000시간으로 설계했지만 나중에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8,000시간으로 늘었고요. 또 일부는 그 이상으로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2.5, 9G까지 기동할 수 있고요. 항속거리는 5,500km, 전투 행동 반경도 1,967km에 달합니다. 레이더는 AN/APG-63을 사용하는데 미 공군은 다재다능한 펄스 도플러 레이더 시스템은 지상 클러터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고공 비행하는 표적을 올려다보고 또 저공 비행하는 표적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또 비가시선 전투는 물론 매우 낮은 고도에서 움직이는 항공기와 소형 고속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고 자랑하죠. F-15의 가장 뛰어난 점은 바로 무장 장착 능력입니다. 20mm 캐논 940발을 장착하고 AM-9 사이드와인더 4발 또는 AM-7 스페로우 4발 또는 AM-120 암람 8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공대지 무장 장착이 특화된 F-15E는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폭탄과 레이저 유도 폭탄, 제이담, 하푼 등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F-15K는 타우러스까지 장착할 수 있어서 이 지상 표적에 대한 정밀 공격 능력도 갖췄습니다. 1974년 F-15 전투기 초기 모델인 A와 B 400대가 주문됐고 1976년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맹국들의 구매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1979년 이스라엘 조종사가 미그 21 넉 대를 격추하면서 실전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죠. 이후 걸프전을 비롯해 터키와 보스니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의 작전 배치되며 막강한 전투 능력을 과시했고요. 2008년까지 공중전 전적 104대 0으로 손실 없이 승리를 기록하면서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재미있는 이력도 있습니다. 1985년 9월 13일 월버트 피어슨 주니어 소령은요, ASM-135라는 실험용 미사일을 이용해서 임무가 종료된 군사 관측 위성을 파괴해서 이 위성을 공격한 처음이자 마지막 전투기라는 타이틀도 거머쥐게 됐습니다. 이 미사일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만 가서 맞춰가지고 터진 거예요. 이게 뭐 별도의 탄약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 위성을 향해서 이게 60도 각도로 확 올라가다가 여기서 퐁 쏜 거예요. 근데 이게 나가는 속도에서 3.6G인가 그렇대요. 나가는 속도에서 얘도 그냥 쫙 나간 거야. 이게 대기권을 그대로 통과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갖고 딱 맞춰서 그냥 팍 먼지로 없어지고. 반세기를 풍미한 F-15는 F-15EX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미 공군은 F-15CD를 대체하기 위해 140넉대의 F-15EX를 조달하기로 했죠. 너무 비싸서 널리 보급할 수 없는 F-22를 대신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전투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F-15는 현재까지 1000대가량 생산됐고 지금도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에서 사용하고요. 카타르도 36대를 주문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력한 위기의식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혁신의 노력으로 이어질 때 반세기 이상 주력의 위치를 차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위기의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노력은 무엇에 쏟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